이게 그 고지인가 하라의 복수국 고지인가 하라노 가타키우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가타키우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수국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여자들의 힘으로, 주로 범인들은 남자일 텐데 이 남자들을 여자의 힘으로 제압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 에도 시대 당시에도 여자가 이 가타키우치를 통해서 복수국을 했다라는 거는 큰 뉴스거리였다고 합니다. 큰 뉴스거리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요미우리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미우리가 판매됨에 있어서 가장 이 판매 부수를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테마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바로 이 복수국 가타키우치고 아다우치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는 또 뭘까요? 다들 침묵하고 계시네요. 신주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성추문이랑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이죠. 동반 자살 있잖아요. 동반 자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같이 자살하는 도장 깨기는 아니에요. 도장 깨기는 실제적으로 제가 제 만들어 놓은 영상에도 있지만은 도장 깨기의 실체가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도장 깨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신주하고 그 다음에 이 가타키우치, 아다우치, 복수극과 사랑극, 동반 자살, 뭐 이 두 가지 테마가 가장 자극적이잖아요. 일단 내용이. 그래서 에도 시대 때도 제일 잘 팔렸던 소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고지인가 하라의 복수국이라는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1833년 12월 26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리고 사건 장소는 에도인데 히메지번의 번 저택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한 사무라이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야근. 그 사무라이의 이름은 야마모토 사이에몬이라는 가네부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하는 일이 뭐냐면 돈 관리하는, 돈 입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밤늦게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가 찾아옵니다. 근데 문을 똑똑똑똑 두들겨갖고 누군가 찾아오는데, 이제 이 친구가 밤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가서 대응을 했던 거예요. 대응을 했는데 얼굴이 이제 어서 낯이 좀 익은 얼굴이었다고 해요. 뭐 거기까지는 죽기 전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메조라고 불리우는 20살 전후의 치우겐이었습니다. 이 치우겐이라는 게 사무라이는 아니에요. 사무라이는 아니고 사무라이 집에서 그 호꼬닝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 하인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인데, 치우겐이 서신을 하나, 편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급한 전갈이다라고 하면서 그 서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서신을 보여주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근 중이었던 야마모토 사이에몬이 그 서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가메조라고 하는 지우겐이 야마모토 사이에몬을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금전 출납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돈을 털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배짱이 좋은 친구예요. 히메지번의 가미야시키는 뭐냐면은, 우리가 번 저택도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미야시키하고 나카야시키, 시모야시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가미야시키라 그러면은 번주가 머무르는 그런 저택이란 말이죠. 근데 뭐 그 당시에 산낀코타이를 하고 있었는지 참근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번주가 그 저택에 있었는지 아니면 번주가 귀국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단 없는데, 어쨌든 간에 돈은 결과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사람만 죽인 형태가 된 겁니다. 야마모토 사이에몬이라는 살해당한 히메지번 번사의 스라에는 아들 한 명하고 딸 한 명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우베고 딸 이름이 리오였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은 아니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근처까지는 와서 아마 이 숨이 넘어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메조라고 하는 치유겐이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제 가메조가 나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숨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번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거를 신청을 해요. 사적 제재지만은 이 아다우치에 대해서는 정식 신청 루트를 밟으면 이 아다우치를 신청했다라는 게 장부에 올라가고 그 사본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그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은, 어쨌든 이름은 복수국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거잖아요. 죽였을 때에 문제가 보통은 되죠. 근데 그 가타키우치, 아다우치에 대한 것들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살인이냐 아니면은 허가된 복수냐라는 것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거죠. 허가가 난 거죠. 나서
이게 지금 이 내용에는 없는데 보면은 사실 복수극이 오래 걸린 복수극들 보면은 막 40년 걸린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40년 넘게 그 원수를 찾아다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나 했더니 뭐 그 40년 내내 비용을 대주는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 그 내 번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을 가타키우치에 대한 신청을 내면은 이 번주가 돈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좀 해준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지원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런 게 뭐 이렇게 내용이 권선징악적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흥분되고 좋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보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어디 가서 찾아, 막말로.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어디 가서 이 사람을 찾냐 이거지. 정보망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일단은 팀을 꾸려요. 이쪽에서 허가를 받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팀을 꾸리는데 이제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죽은 야마모토 사에몬 스라에는 일남 일녀가 있었으니까 아들 우베하고 그 다음에 딸 리오 그리고 작은아버지 숙부님 구에몬 그리고 숙부님의 부하 분키치라고 해갖고 이 네 명이서 팀을 꾸립니다. 네 명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서 이 가메조라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건데 그중에 이제 여자 딸인 리오는 에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리오는 에도에 남고 나머지 우베하고 숙부님 그리고 숙부님의 부하 분키치 이렇게 세 명은 시코쿠에도 갔다가 오카야마에도 갔다가 뭐 그 서일본 쪽 이쪽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메조를 찾아 헤매게 돼요. 짐작은 잘 안 가요. 뭘 근거로 해갖고 시작을 하는지 찾는 걸. 근데 어쨌든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국을 유랑하다가 그렇게 많이 안 지났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죠. 이게 아주 명확하게 연구가 돼 있지는 않는데 이 아다우치, 가타키우치 이 복수극이 성공할 확률은 1%가 채 안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통계를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1%가 안 된다. 성공 확률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사막에서 바늘 찾기지. 그래도 이렇게 찾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건으로부터 1년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리오가 가메조가 에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쿠에몬하고 분키치하고 돌아오죠. 이제 그 전국을 유랑하던 나머지 3명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명은 안 왔어요. 결국엔 일단 돌아온 거는 그 숙부님하고 숙부님의 부하 분키치 이렇게 둘이 에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갖고 바로 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죽이기는 좀 못하니까 이제 미행을 하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고 있다가 그 고지인가하라라는 곳에 지명인데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인근에서 미행을 하다가 이 가메조를 죽이진 않고 생포를 합니다. 생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딸 리오를 불러요. 리오 보고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본인의 아버지니까 그 숙부님 입장에선 자기 형님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타키우치에 대한 신청을 낸 것들은 자식들이 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포승줄로 묶어갖고 생포를 해 놓은 상태로 딸 리오를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포승줄을 풀어주고서 리오가 가타나 칼을 가지고서 가메조를 벨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리오가 가메조를 직접 뵙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되는 거죠.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찾았다라는 거는 이게 40년 넘게 돌아다녀서 찾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라는 내용인데 아까 이제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딸이 에도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 동안 아들은 이제 숙부님하고 숙부님 부하하고 셋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중에 도망가 버린 그런 또 약간 좀 황당한 케이스도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저 이제 복수극 안 할래요 하고 이제 눈 맞은 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에도에 가메조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에도로 급히 돌아온 거는 아들은 없고 숙부님하고 숙부님 부하만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예. 아들놈들은 하여튼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 관련된 게 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여성이 가타키우치 복수극을 성공시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밥은
밥을 다 차려준 거잖아요. 밥을 다 차려주고 숟가락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들었던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뭐 여자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토리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쨌든 그 에도에서는 화제가 됐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소설로도 만들어지고 닌교 조루리라는 인형극 있잖아요. 인형극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해서 뭐 대중한테 이 스토리가 많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약하다. 예. 여자가 처리를 하긴 했지만 밥상 다 차려준 거였기 때문에